이렇게 웹 콘솔 기반으로 여러분께서 쿼리를 할 수 있는 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번 이 DB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선택되어 있는 쿼리를 한번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쿼리에 해당하는 다양한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걸 활용하면 여러분께서 별도의 베스천 호스트 없이도 콘솔 기반으로 접속을 해서 데이터베이스 내용을 변경하거나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오로라 데이터 API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로라 데이터 API는 아마존 오로라에 별도의 커넥션 없이 ID 패스워드 없이 SDK랑 CLI를 다루는 것처럼 접속해서 쿼리를 날릴 수 있는, 쿼리를 통해서 뭐 수정을 한다든지 혹은 조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인데요. 이게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고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RDS 연결 방식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연결 방식은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DB에 접속하는 것처럼 RDS에 직접 연결하는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RDX 프록시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데이터 API인데요. 이건 오로라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증 방식은 ID 패스워드, IAM 인증, 그 다음에 켈베로스라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액티브 디렉토리랑 연동돼서 사용하는 그게 있는데, 자세한 내용을 생략하기로 하고, 어쨌든 간에 직접 연결하는 방식은 이렇게 ID 패스워드, IAM 인증, 켈베로스 모두 사용할 수가 있고요. RDX 프록시는 ID 패스워드와 IAM 인증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API는 이렇게 IAM 인증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각각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RDS 여러분께서 뭔가 접속한다. 그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이렇게 호스트네임이랑 유저 이름 패스워드 요걸로 접속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AWS 내에서도 이렇게 커넥션을 맺어가지고 접속하는 게 기본적인 연결이고요. 두 번째는 RDS 프록시라고 이렇게 커넥션 풀을 사용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다수의 연결들을 RDS 프록시에서 일종의 커넥션 풀을 만든 다음에 이 RDX 프록시를 통해서 RDS 접속하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은 제가 나중에 영상으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요거는 시크릿 매니저를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인스턴스에서 RDX 프록시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시크릿 매니저 안에 있는 이런 크레덴셜을 활용을 해서 RDS 프록시와 이렇게 RDS 자체는 이렇게 ID 패스워드 기반으로 인증을 한다. 그 외에도 여러분께서 필요하시다면 IAM 인증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 IAM 인증을 활용을 해도 내부적으로 RDS 프록시와 RDS 간에는 이렇게 ID 패스워드로 인증을 한다. 이것과 관련돼서는 제가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알려드릴 오로라 데이터 API는 세 번째 방법으로 API 형식으로 오로라에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AWS S3처럼 여러분께서 S3 접속할 때 SDK라든지 CLI 등으로 이렇게 접속해서 파일을 쓰고 가져오죠. FTP로 접속하는 게 아니고, 요것과 거의 동일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연결을 유지할 필요 없이 HTTP 엔드포인트에 SDK를 통해서 쿼리를 수행하고요. 여러분께서 커넥션을 맺는 것이 아니라 그냥 REST API처럼 HTTP처럼 쿼리를 요청하면 그것에 대해서 응답이 오는 그런 형식입니다. 즉 RDS 커넥션 리밋에 제한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커넥션 리밋을 별도로 여러분께서 고려하실 필요가 없이 수많은 요청들을 동시에 여러분께서 요청할 수가 있고요. 다른 API SDK처럼 IAM으로 인증을 합니다. 그래서 S3에 접속하는 것이랑 거의 비슷해요. 즉 권한이 부여된 IAM 사용자랑 롤 등으로 여러분께서 사용 권한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별도로 ID 패스워드를 입력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시크릿 매니저에 저장된 RDS 인증 정보, 유저네임 패스워드를 활용하기 때문에 이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호출할 때는 이 데이터 API 사용 권한 플러스 시크릿 매니저 둘 다 여러분께서 권한이 있어야지만 이 데이터 API를 호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시크릿 매니저에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이 ID 패스워드까지 가져올 수 있는 거는 여러분께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하면은 오로라로 네트워크 경로 없이 접근이 가능한데요. 왜냐면 여러분께서 AWS 서비스를 활용하는 거지 오로라에 직접 접근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같은 VPC 안에 있는 리소스가 아니어도 혹은 다른 계정에 있더라도 권한만 있으면은 DB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 여러분께서 S3의 파일을 가져오실 때 어떻게 하나요? 온프레임에 있다면은 혹은 다른 어카운트에 있다면은 크로스 어카운트를 하거나 혹은 뭐 VPC 피어링을 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액세스키랑 시크릿 액세스키를 활용을 해서 혹은 뭐 임시 크레덴셜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S3에 접속을 해서 파일에 액세스하죠. 같은 어카운트에 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IAM 역할을 사용을 해서 권한을 부여받은 다음에 뭐 람다라든지 EC2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S3에 접근을 합니다. 이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RDS에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로라 데이터 API가 있습니다. 똑같아요. 온프레임이라든지 다른 어카운트에 있는 거는 액세스키랑 시크릿 액세스키로 이렇게 데이터 API 접근을 하면은 이 데이터 API에서 자동으로 시크릿 매니저의 크레덴셜을 가져다가 이렇게 오로라에 접속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람다랑 EC2, ECS도 역할만 있다면은 이렇게 데이터 API 접근을 해서 이렇게 오로라에 접근을 하는, 별도로 커넥션이 맺어진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API를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게 바로 오로라 데이터 API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요거는 서블레스 V1, V2 모두 활용이 가능하지만 V1은 데프리케이트드에 가깝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클라우드 트레일러 모니터링 가능하지만 데이터 이벤트이기 때문에 별도로 여러분께서 활성화시켜줘야 됩니다. 마치 S3라든지 람다처럼요. 그리고 퍼블릭 서비스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외부 인터넷으로 통신이 나갈 수가 있고요. 요거는 VPC 엔드포인트로 내재가 가능한데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이런 식이에요. AWS 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퍼블릭 서비스와 프라이빗 서비스가 있습니다. 퍼블릭 서비스는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대부분의 서비스, 다이나모DB, S3, 클라우드와치 이런 거고요. 프라이빗 서비스는 VPC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버추얼 프라이빗 클라우드죠. 그래서 외부와 격리되어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이렇게 외부의 클라이언트에서 이렇게 AWS S3라든지 뭐 다이나모DB 이런 서비스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인터넷 노드들을 거쳐서 이렇게 퍼블릭 서비스에 접근을 하고 요걸 통해서 결과를 받아오는 이런 구조인데요. 원래대로라면은 VPC는 외부와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계정 안에 있다 하더라도 여기 S3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별도로 인터넷 게이트웨이라는 것을 통해서 퍼블릭 인터넷으로 나간 다음에 이렇게 다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별도로 설정을 하지 않으시면은 이렇게 VPC 안에 있는 요소들은 외부로 나간 다음에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요거는 데이터 API도 퍼블릭 서비스이기 때문에 똑같다는 얘기예요. S3와 똑같이 요 EC2에서 이렇게 오로라에 접근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접근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접근하는 것도 아니고 외부로 나갔다가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고, 여러분께서 별도로 VPC 엔드포인트라는 리소스를 활용을 하면은 이렇게 내부에서 모든 커넥션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기로 하고요. 필요하시면은 제 기초 강의를 살펴보시면은 VPC 엔드포인트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퍼블릭 서비스 취급이다. 여기까지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활성화했을 때 별도로 여러분께서 콘솔에서 쿼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강력한데요. 이걸 활성화한다면은 프라이빗에 있는 오로라를 여러분께서 콘솔 환경에서 쿼리를 한다든지 조회를 한다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UI를 활용을 해가지고 일종의 워크벤치처럼 이런 식으로 쿼리를 날린다든지 결과를 본다든지 혹은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를 여러분께서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프라이빗에 있는 오로라도 마찬가지로 여러분께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용 사례는 가벼운 데이터베이스 조회라든지 데이터 API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은 콘솔에서 데이터 API로 데이터 접근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볍게 뭔가를 수행한다든지 혹은 SDK CL 형식으로 오로라의 데이터에 접근하고 제어하고 싶을 때 커넥션 숫자를 소모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 람다와 매우 좋습니다. 왜냐면은 람다는 RDS 프록시 같은 것들이 없다면은 수십 개, 수백 개가 떴다 없어졌다 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RDBMS의 커넥션 리밋을 넘을 수가 있는데, 요거는 API이기 때문에 별도로 커넥션을 소모하지 않아서 여러분께서 별도로 걱정할 필요 없이 람다에서 SQL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스천 없이 프라이빗 서브넷의 오로라에 접근하고 싶을 때도 굉장히 좋고요. VPC 피어링 없이 다른 VPC 혹은 계정의 오로라에 접근하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별도의 네트워크 연결을 맺고 싶지 않을 때 여러분께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데모를 보여드릴 텐데, 우리가 오로라 서블레스 V2를 프로비전한 다음에 해당 오로라 DB를 데이터 API 기반으로 쿼리를 해볼 거예요. get도 해볼 거고 set도 해볼 겁니다. 그래서 테이블 생성이라든지 데이터 셋업은 콘솔 기반의 에디터를 활용해 볼 거고, 나머지 쿼리는 Node.js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에서 데이터 API SDK를 활용해 볼 겁니다. 일단 데모 준비는 Node.js 18석이 설치되어 있어야 되고 AWS CLI가 설치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기본적으로 오로라가 무엇인지, IAM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은 알고 계신다고 가정하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참고로 로컬 런이라든지 API 게이트웨이 기반으로 람다 호출로도 테스트 해볼 건데 이건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느냐, 이렇게 클라이언트가 있고 VPC의 프라이빗 서브넷 안에다가 오로라 서블렛으로 프로비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데이터 API를 활성화 시킨 다음에 마찬가지로 시크릿 매니저도 우리가 만들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API 게이트웨이와 람다 조합을 통해서 REST API 기반으로 뭔가 호출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데이터 API SDK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쿼리를 날려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쿼리가 별도의 커넥션 없이 이렇게 날아갈 수 있는, 마치 S3를 접근하는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지 볼 거고, 마찬가지로 HTTP로 람다를 호출해가지고 이 람다에서 데이터 API를 통해서 쿼리가 날아갈 수 있는지 요거를 간단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콘솔로 들어왔는데요. 제일 먼저 할 거는 다운로드 받으신 이 프로젝트를 프로비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드미를 읽어보시면 이렇게 Node.js 18과 AWS CLI를 설치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내용들은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다고 가정을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습에 필요한 모든 내용들을 여기 서블레스 언더바 템플릿에다가 정의를 해놨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VPC도 만들고, 그 다음에 퍼블릭 서브넷 2개, 안 쓰긴 하겠지만, 그 다음에 프라이빗 서브넷 2개, 그 다음에 인터넷 게이트웨이 만들고, 이것과 별도로 이제 라우팅 테이블 이런 것들 만든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오로라를 위한 서큐리티 그룹, 그 다음에 오로라의 DB 서브넷 그룹. 여기서 프라이빗 서브넷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접속은 할 수 없는 그런 오로라 DB입니다. 그 다음에 오로라 클러스터, 참고로 요거는 서벌레스고요. 오로라 서벌레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안 쓰시면은 비용이 나가진 않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끝날 때 정리는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요것과 관련된 시크릿 매니저, 요것까지 우리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비전하는 방법은 이렇게 터미널 열고 얀 디플로이 AWS 프로파일 어드민 루비 웨이브. 여러분께서 쓰시는 그 프로파일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제가 쓰는 프로파일명을 입력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은 프로비전이 시작이 되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우리가 프로비전한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좀 한동안 기다리셔야 되는 점 염두에 두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미리 프로비전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뜨겠지만 여러분께서는 굉장히 좀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점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참고로 프로비전 상황은 여기 클라우드 포메이션에 가셔가지고 이제 새롭게 만들어진 스택을 확인하시면은 이렇게 리소스들이 쭉쭉쭉쭉 프로비전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로라까지 프로비전 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요것들이 다 프로비전이 됐다고 가정을 하고 저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 프로비전이 됐다면은 우리가 RDS로 가면은 이렇게 오로라 서벌레스 클러스터가 하나 프로비전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서벌레스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시크릿 매니저로 가시면은 이렇게 데모 오로라 데이터 API RDS 시크릿 이렇게 뜨게 되고, 여기서 시크릿 밸류를 보면은 이렇게 패스워드와 유저네임까지 잘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DB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프라이빗 서브넷에 있는 데다가 여기 컨피규레이션을 보면은 여기 밑에 인스턴스에 가서 커넥티비티를 보면은 퍼블릭 액세서블이 노기 때문에 외부에서 접속할 수 없는 그런 오로라 인스턴스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클러스터로 간 다음에 여기 맨 왼쪽에 커넥티비티 서큐리티를 누른 다음에 쭉 내려보면은 여기 RDS 데이터 API 그 다음에 enabled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 상태가 중요합니다. 요게 enable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실습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제일 먼저 해볼 것은 왼쪽에 쿼리 에디터로 가볼게요. 자, 그 다음에 쿼리 에디터에서 방금 만들어진 이 클러스터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유저네임은 우리가 별도로 입력하진 않고 시크릿 매니저로 한번 인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ARN을 입력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방금 전에 만들었던 이 시크릿 매니저에 ARN을 복사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 해주고 Connect to Database 하면은 이렇게 웹 콘솔 기반으로 여러분께서 쿼리를 할 수 있는 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쿼리를 날릴 수 있는 이렇게 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한번 이 DB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선택되어 있는 쿼리를 한번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쿼리에 해당하는 다양한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걸 활용하면 여러분께서 별도의 베스천 호스트 없이도 콘솔 기반으로 접속을 해서 데이터베이스 내용을 변경하거나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설정을 한번 해볼 건데, 저희 프로젝트에 가보시면 제가 여기 데모 SQL.SQL 여기다가 기본적인 셋업을 위한 내용들을 만들어 놨는데, 일단 스키마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테이블 하나 만듭니다. 여기는 인덱스랑 유저 아이디랑 유저 타입, 그 다음에 created daytime 기본적으로 값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크리스라는 유저를 이렇게 넣게끔 되어 있는데, 이걸 복사에다가 붙여넣기 한 다음에 run 이렇게 해보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쿼리가 수행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내용을 한번 조회를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select wildcard demo db.tb demo table from이 빠졌죠? 네, from 이렇게 넣어놓고 한번 쿼리를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렇게 크리스란 유저가 잘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API가 활성화되어 있다 그러면은 별도의 커넥션 없이도 이렇게 콘솔에서 여러분께서 데이터 내용을 조회할 수가 있고요. 이것은 권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저는 어드민으로 접속했지만 권한이 있는 사람들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CLI랑 SDK 기반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가 람다 함수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여기 보시면은 제가 간단하게 Node.js 기반으로 RDS 데이터 클라이언트로, 정확히는 데이터 API를 사용하는 클라이언트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몇 가지 SQL을 수행하도록 해봤습니다. 자, 요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제가 함수를 구현해 놨는데, 여기 오로라 ARN과 시크릿 매니저 ARN,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SQL까지 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쿼리를 날린 다음에 요 쿼리 내용을 이렇게 잘 정돈해가지고 출력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놨고, 요 헬퍼 함수를 통해서 이렇게 수행하도록 해놨습니다. 소스코드는 여러분께 공개되어 있으니까 뭐 챗GPT를 사용하시던 한번 분석해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요거를 우리가
람다 함수를 통해서 한번 실행을 해볼 거고, 두 번째는 로컬에서 한번 실행을 해볼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람다 함수를 한번 실행해 보면은, 제가 다시 프로비전 했는데 이렇게 SQL로 시작하는 이런 URL이 하나 있는데요. 요것을 한번 복사한 다음에 붙여넣기를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탭을 열고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이렇게 쿼리 내용이 잘 보이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제가 어떤 쿼리를 날렸느냐, 여기 보시면은 select from db table, 그 다음에 유저가 크리스인 거, 이렇게 쿼리를 했습니다. 이것을 로컬에서도 해볼 수가 있는데 약간 복잡하긴 하지만, 여러분께서 여기 test underbar config.yamal에다가 여기 오로라 클러스터 ARN과 시크릿 매니저 ARN을 이렇게 넣으시면은 로컬에서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클러스터 ARN은 이렇게 DB에 가신 다음에 여기 DB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컨피규레이션에 가시면은 이렇게 오로라 리소스 ARN 요게 있고요. 여기 API 클러스터를 여기다가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시크릿 매니저, 요거 시크릿 ARN 있죠? 요것을 복사에다가 여기다가 넣어주신 다음에 VS 코드 기준으로 이렇게 요것을 선택해 주시고 F5를 눌러보시면은 여러분께서 여기 src의 get에 해당하는 곳에서 잡아서 한번 테스트 해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하나씩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잡아보고 수행을 하면은 첫 번째 쿼리의 결과는 이렇게 리절트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쿼리의 결과도 이렇게 리절트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내용 간단한 데모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여기서 쿼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해볼 수가 있다. 그럼 이 상태에서 한번 요걸 날리고 한번 수행을 해볼까요? 요 파일을 건들면 안 되고 여기 trc 그 타입스크립트니까 요걸 건드려야겠죠? 요걸 일단 지우고 그 다음에 요 내용에다가 요렇게 인서트 내용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요 result2도 지워줘야겠죠? 이 상태에서 요 쿼리를 한번 날려볼 건데, 간단하게 유저 아이디는 밥인 어드민 유저를 넣는 겁니다. 간단해요.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한번 수행을 해보면은 네, 잘 수행이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쿼리 에디터로 한번 이걸로 조회를 해보면은 네, 이렇게 크리스랑 밥이 잘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AWS API로 호출하는 방식으로 S3를 다루는 것처럼 별도의 커넥션 없이 오로라에 접근을 하고 쿼리를 날릴 수 있는 것이 바로 AWS의 오로라 데이터 API입니다. 그래서 커넥션을 맺지 않고 별도로 ID 패스워드 입력하지 않은 채로 IAM 인증으로 여러분께서 접근을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람다라든지 여러분의 어플리케이션이 AWS 안에서 돌고 있다 그러면은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내용을 한번 정리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스택에 가시면은 데모 오로라 데이터 API 어쩌고가 있는데, 요것을 딜리트를 해주시면은 전부 다 삭제가 되니까 깔끔하게 정리가 되니까 여러분께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비용이 나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딜리트를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데이터 API 주의사항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일단은 이 데이터 API는 오로라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MySQL과 PostgreSQL 모두 사용이 가능하고요. 리전별, 엔진의 버전별로 지원 여부를 여러분께서 확인하셔야 돼요. 리전별로 지원을 안 하거나 엔진의 버전별로 지원 안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로라의 라이드 인스턴스만 여러분께서 데이터 API를 쓸 수 있고, 리드 레플리카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T 인스턴스 타입은 여러분께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보통 테스트로 활용하는 TDB 인스턴스 사용이 불가능하고요. 응답의 최대 사이즈는 1MB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뭔가 엄청나게 많은 결과들을 요청했을 때도 1MB 이상이면은 바로 터미네이트 된 점 여러분께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각 로우의 사이즈별 최대 사이즈도 64KB까지만 지원하는 점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타 몇몇 데이터 타입을 지원하지 않는데, 요건 자세한 거는 문서를 참고해 보시고, 별도로 동시 연결 숫자의 제한은 없지만 여러분께서 시크릿 매니저를 사용하기 때문에 요것과 관련된 스로틀링에 대해서 주의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의 실습 자료는 여러분께서 AWS 강의실 우능생 멤버십이 되시면 PDF와 소스코드를 같이 드리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오시면은 혹은 카페로 오시면은 소스코드를 공유해드립니다. 참고로 이 오픈 채팅방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AWS와 관련된 분들이 서로 공유하면서 소통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리고요. 이 주소는 제가 밑에다 자세히다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AWS 강의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